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비극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Cavalleria Rusticana is a story about love, about cheating also. So it's about human life, human behavior. So Cavalleria Rusticana is about a woman, Santuzza,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opera, who's in love with Turiddu, who unfortunately cheated her with the wife of Alfio. So, you know, in the end it happens that Alfio knows about this cheating, and you have to come to see what really happens. 전체 1막으로 구성된 이 공연의 제목은 시골의 기사도란 뜻인데요. 기존의 오페라 전막에서 연극적 요소와 무대 장치를 간소화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콘서트 오페라라 불리는 장르로 꾸며졌습니다. 예, 이 작품은 마스카니의 대표적이고요. 그 전의 오페라 내용이 조금은 해학적이고 혹은 비현실적이었다면 이 오페라는 특징이 사실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혹은 오페라 소재로 다루기 어려웠던 내용들 중에 뭐 살인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극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감 있게 표현한 오페라고요. 1시간짜리 오페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아주 극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마스카니의 대표적이자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페라 한 편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선 한 달이 넘는 연습 기간에 무대 장치, 의상, 조명까지 동원하다 보니 막대한 제작비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표가 잘 팔리는 스탠다드 레퍼토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제작비를 줄이고 흥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참신한 레퍼토리를 확대해가는 방법으로 콘서트 오페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콘서트 오페라는 보통 알고 있는 오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콘서트 형태로 하는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콘서트 오페라는 보통은 오케스트라는 피트 안에 들어가고 합창단과 연기자들은 의상과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게 되지만 저희는 이번에 합창단은 일반 합창 연주 같이요. 그 단에서 합창곡을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도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캐스팅은 분장과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는 독특한 형태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서트 오페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연기 연습이 거의 필요 없는 데다 악보를 볼 수도 있어 연습 시간에 따른 출연료 부담도 덜할 뿐 아니라 국내 초연작도 시도해 볼 수 있고 정상급 지휘자와 성악가를 초청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액팅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감정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액팅을 줄이고 감정에 더 충실하려니까 음악적인 엑기스가 더 나온다고 할까요? 좋은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오페라가 저희 기획 방식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작비를 조금 저희가 줄일 수 있었고 이번 작품의 분장이나 혹은 또 무대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비용 부분을 절감을 해서 하지만 또 오페라하고 똑같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2009년 아르테스 오케스트라 창단 후 현대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안드레아 비텔로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way to propose the opera to a wide audience, because in this way you can give the whole music, the whole rendition of the drama also, because we have also the scene. I mean the singers are acting in front of the orchestra, and we have the complete opera. So it's a very good way to propose a performance to the audience, I think. 1, 2, 3, 4. 2009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기획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폭스캄머 앙상블이 진주로 본거지를 옮겨오면서 지역의 순수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경상오페라단이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데요. 예, 저희 경상오페라단은 2016년도에 창단한 사단법인입니다. 서부 경남 유일의 오페라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년 연 10회 이상의 기획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국가 공모 사업들이나 또 도 공모 사업들을 많이 수주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작년에 처사남명을 통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최우수상을 그리고 또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올해 20회의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그 문화부와 또 혹은 우리 시도와 함께 공모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각색해 관객이 보다 쉽게 오페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수들의 훌륭한 테크닉과 실감나는 연기, 호소력 있는 연출과 전문 해설가의 해설을 바탕으로 오페라 공연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오페라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상오페라단이 특별한 이유는 문화예술의 저변이 약한 지방에서 전문 배우뿐 아니라 오페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 전문 캐스팅 그 주요 배역들은 당연히 전문 프로 성악가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 이외에 합창단은 유럽과 같이 마찬가지 경우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공연에는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주부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그 또한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오페라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대는 시칠리아 섬의 어느 촌락. 투리두는 애인 룰라를 남겨놓고 입대를 합니다. 제대 후 돌아와 보니 룰라는 마부 알피오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심한 투리두는 마을 처녀 산투차를 가까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룰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 알고 화가 난 알피오와 결투를 벌이고 결국 투리두가 살해된다는 연애 비극입니다. 남자 주인공 두 명인 뚜리뚜와 알피오의 결투 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홀리필드 귀를 깨물었던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시칠리아에서는 결투를 신청할 때 상대방의 신체를 일부 훼손을 해서 결투를 신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깨물어서 그 결투를 신청하는 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생소하지만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페라 중 처음에 나오는 투리두의 시칠리아노, 산투차의 아리아, 엄마도 알다시피와 간주곡 등이 유명합니다. 네, 산투짜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뚜리두를 사랑하는 배역이죠. 제가 부르는 보일로 사페테오 맘마, 엄마도 아시다시피라는 뜻인데요. 뚜리두와 롤라의 사랑, 그리고 저와의 사랑을 잘 표현해서 이 전체적인 오페라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시니까 놓치시지 마시고 그 가사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비극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영화 대부에 버금가는 긴장감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그동안 저희 경성오페라단이 매년 2회 내지 3회 정기 대공연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재미있고 좀 그 부파, 소위 말하는 코믹 오페라 위주로 저희가 선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비극이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고 또 이렇게 사실주의적인 오페라를 저희가 기획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객들께서는 아마 그런 어떤 그동안에 했던 작품과는 좀 색다른 그런 어떤 그 사실주의적인 오페라의 감동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음악과 무대,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모두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 오페라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이 특별한 것은 지역 내의 오케스트라인 진주 시립교향악단의 협연과 진주 VK 오페라 합창단, 지역 기반의 기획자와 스태프들이 참여하는 공연이란 것인데요. 예, 이번 공연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기업 관계자분들이나 저희 또 오페라단 기획 취지에 맞추어서 진주 시민들에게 공연을 또 부담 없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티켓 요금을 책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공연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만석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로 솔드아웃입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의 기량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성오페라단만의 특징이라 하면 특별히 저희는 캐스팅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공개 오디션을 한다거나 혹은 또 다양한 어떤 공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좋은 예술가들이 우리 오페라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척박한 양질의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연주의 장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수준급의 공연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각인시키는 마술. 사각의 프레임 속에 갇힌 장면이 오히려 역동적인 생명을 뿜어낸다면 그 사진이 주는 감동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하염없이 흐르는 세월을 붙잡아 매둔 듯 작품을 마주한 순간 보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마술사, 바로 리영달 사진작가의 이야기다.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진주에서도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한 치과. 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제 하루 쉬고 경과 보시고 토요일 오전에 10시에 치료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1934년생인 그는 1959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도립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이중 생활도 시작됐다. 바로 이른 아침 그리고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저는 이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여가 선용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치과는 조금 그 특징이 있는 것이 응급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환자 위주로 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하루 50명, 60명. 그러니까 그 여가에 변두리로 쭉 나가고 또 주위에 걸어서 옥봉이 산골까지 제가 가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 진주의 참모습, 진주의 그 생생한 모습, 물론 남강을 중심으로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진주의 참모습, 또 우리 진주의 넋을 제가 거의 이제 거의 50년 동안 촬영하고 다녔습니다. 네. 대학 시절 만화를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유네스코의 인간가족이란 보도 사진전을 관람한 후 사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제가 이 진주 사람이기 때문에 진주 사람들의 참모습, 너무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은근과 끈기로 살아나가는 진주살의 참모습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당시는 초상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바로 접근해가지고 허락도 없이 촬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의 큰 작품이 돼가지고 도립미술관의 2점이 연구소장 되고 우리 한국 현대미술관의 초대 작가로 초대돼서 전시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사연이 궁금해지는 작품들이다. 그의 사진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경은 진주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역시 진주 사람이다. 다 진주, 네. 진주 사진. 우리나라에서 나의 고향이라고 옛날에는 이런 사진 파트가 없고 영어 많은 사람들 포트레이트만 찍었잖아요.
선생님은 이 사진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드는데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죠. 이 어떤 사진? 이거는 옛날에 난강 댐이 없던 시절에서 홍수가 잦습니다. 비가 안 오면 한 발도 잦아요. 난강이 완전히 아들이 걸어 다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이게 이제 이 안에 가서 짐을 놨다가 운반을 하려고 그러다가 짐이 물 안에 떨어지고 물 안에서 이 백마가 흰말이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그죠? 자, 난강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촬영하고 나서 이 카메라를 집어 던지고 가서 이걸 갖다 밀고 이래갖고 이 백마가 겨우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볼 때마다 참 옛날에 이런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난강이에요, 그때. 그때는 여름에 더우면 좀 난강이 들어갑니다. 진짜 홍수가. 아이를 목마 태운 아버지가 어미소의 꼬리를 잡아당기지만 바싹 마른 몸으로 그 힘을 버텨내며 끝내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소. 그의 대평 1968년경이란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처럼 리영달 작가의 사진은 멈춰 있지만 멈춰 있지 않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장대동 1969에서 등에 동생을 업은 어린 누나는 동생의 고개가 포대기 밖으로 기울어진 줄도 모르고 손에 든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1964년 진주 시내란 작품은 플라스틱 대야에 작은 몸을 구겨 넣은 아이가 잠들어 있고 엄마는 그 잠든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대평인데 지금 나와서 사진집 나의 고향과 투 제목만 들어도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진주의 색깔은 뭐냐 이 말이야. 색깔. 진주의 색깔은 황토 색깔이야. 왜? 진주에는 옛날에 황토집이 많았어요. 벤두리아는 황토를 또 이제 하나 이제 브로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고 또 어릴 때부터 소삼 구경을 참 좋아했거든.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이 소삼을 갖다가 너무 저 번성을 하면 경찰이 와서 해산을 시킵니다. 하나 만세 부를까 싶어서. 그래서 하면 그 진주의 색깔하고 진주의 본심이 순수한 본심이 뭐냐? 그 진주 색깔은 황토 색깔인데 황토 색깔을 상징하는 소거든. 소는 말없이 일하고 얼마나 순합니까? 그 진주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50년 동안 찍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향 진주를 사랑하는지는 그가 걸어온 발자취와 그가 남긴 사진 작품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1999년 제정한 진주 8경은 리영달 작가가 사랑한 진주의 풍경이고 진주 사람의 영혼을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요람이기도 하다. 자, 한번 보세요. 1968년대 우연히 구한 겁니다. 우연히 이게 서울 신세계 백화점 카메라부 지금 돌아가시는데 이영아 씨가 이 장거리 전화가 왔대요. 1968년도에 뭐 미군이 들고 왔는데 자기도 처음 본 카메라래. 유명한 사람 카메라 이제 저 상상하는 사람이. 그래 남바를 볼게는 119 4984라요. 이게 뭐냐면 에모토아라고 한정된 상상을 합니다. 당시 한 2,000대 세계적으로. 그래 저 한견 때 참 유명합니다. 이 작품 가지고
아까 소사진 봤죠? 아, 예. 이거 찍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135mm를 찍어가지고 핵도라고 저 찍어가지고 그 이제 흑백 사진을 하는 겁인데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 기종도 조금씩 달라졌고 결국 2003년 그의 사진 작업은 디지털로 전환됐다. 사람들은 그를 애나 진주 사람이라고 부른다. 진주말로 참, 진짜라는 의미의 애나. 도대체 그에게 진주는 어떤 의미인 것일까? 어릴 때 제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즐겨하는 것이 너는 애나 진주 사람이다. 애나는 진주의 순수한 의미의 참말, 진실이다, 진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나 진주 사람의 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헌신하지 않고서는 그 징호를 갖다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 또 이 나이에 있어서 이 징호를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바쁜데 예술제모 하면 한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기록하고 별짓을 다 하고 또 1980년대는 우리 개천예술제 대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애나 진주 사람으로 화신한 건 아니고 그 명칭이 여러 가지 사람이 동의를 얻고 또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났는가 또 감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애나 진주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별칭을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진주의 치과를 차리고 다큐멘터리 사진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사진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 그는 진주의 수많은 클럽을 만들었다. 1962년 진주 사진클럽을 시작으로 1968년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를, 이듬해에는 진주 일요사진클럽을 창설했다. 그는 지금도 수많은 클럽의 고문을 맡고 있다. 저 1960년부터 69년까지 개천예술 사진부장을 해가지고 예술제에 어떤 기록한다고 혼자서 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거기서 이래 안 되겠다. 그 후배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968년 12월 23일에 진주 사진협회 진주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진주 일요 사진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요 사진 클럽은 왜 만들었냐? 사진협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을 못 갖춘 아마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회원이 53명이 됐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당시에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고향 진주에 대한 애정을 사진으로 표현하던 그는 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진주 문화사랑 모임을 통해 망진산 봉수대와 신현수 선생 송공비 등 방치돼 있던 진주 역사의 현장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하루아침에 시작된 문화사랑 모임이 아닙니다. 진주의 뜻있는 역사 문화의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1995년 6월 12일 발족을 해가지고 진주 역사 복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시 그 발기인이 68명입니다. 처음에 이제 주위에서 건조로 일본의 어떤 지역에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총 100명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100명을 못 모았습니다. 68명 모아가지고 한 것이 그런데 이 진주 문화사랑 모임이 시작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68명의 힘도 좀 약하지만 진주 환경운동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의 열정은
아흔을 몇 해 남겨두지 않은 2019년에도 전혀 시들지 않았다. 진주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300여 년의 진주 역사를 담은 진주 역사관 건립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가 옛날에는 천년도시고 지금은 알고 보니까 1300년 도시입니다. 이 장관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 박물관 없는 데는 전국에서 진주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주 문화사랑 모임 역사 탐방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전국을 순회를 합니다. 매년. 거기서 그 해설사가 어느 해설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 네. 진주는 성안에 유일하게 동네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동네 사람하고 병사들하고 합해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참 우리가 지기도 한 도시인데, 최근에 가보니까 진주성 안에 동네는 한 흔적도 없고 잔디밭밖에 없다. 진주가 그마침 이 참을 역사에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 가능하면 옛날대로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진주가 진주성 안에 동네에 있었다는 것을 좀 이 흔적을 좀 남겨서만 이런 마음이 아직도 간절합니다. 왜냐면 연은 새벽에 찍어야 싱싱해요. 새벽에 핍니다. 그럼 이렇게 매일 새벽에? 네, 연이 새벽에 피고 또 연이 피면 그 먹이 사이에서 이 벌떼하고 잠자리들이 그 몰립니다.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연은 이런 아침이 완전 전성기입니다. 네. 내가 이 세상을 하주해왔을 때 제일 가까운 생물이 풀꽃이더라. 그럼 풀꽃 중에 우리 인생에 기여하는, 가장 크게 기여하는 풀꽃이 뭐냐? 제가 알기로는 연의 일생이었습니다. 연은 이 흙탕물에 물을 갖다 정화시킬 뿐만 아니고 모든 먹거리로서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식물 중에 연의 크기,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유심히 보시면 그 별 먼지가 없고 다른 게 그 오물이 없어요. 그게 이제 독일 학자가 발견한 로터스 에펙트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수천 개의 미세먼지가 이동을 해가지고 오물을 갖다가 제거해내고, 또 제가 늘 다른 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연잎은 자기가 감당할 무게를 한다. 사람처럼 욕심이 없습니다. 일정한 물이 차면 연잎이 이 넘어지면서 물을 갖다가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작업을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해나온 겁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갖다가 이 사진을 했는데 참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진의 그 뜻처럼 나의 인생도 반성하면서 살고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했다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 그런 뜻을 포함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내는데 애를 썼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불리는 거, 호칭을 예, 어떻게 불리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까? 아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진주 사람들이 제 때 늘 하던 것처럼 진짜 진주 사람이다. 애나 진주 사람이다. 애나 진주 사람 리영달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도 없고 단순하게 그렇게 호칭도 바라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써 저 인생이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명이 있는 한 진주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는데 이 사진의 역할을 크게 도모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향수에 젖게 만드는 사진이 또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건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 보는 이에게 큰 울림을 전해준다면 그 사진 작가는 순간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힘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한 장으로 숱한 세월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진 리영달 작가. 그의 사진 인생은 아직 저물지 않았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경상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과 또 HM 엔터테인먼트라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또한 진주에서 우리 VK 혼성합창단과 진주 아이유스 콰이어 어린이 합창단을 맡아서 상임지휘자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 동생 곱슬머리,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제 이름은 이형민인데 붙여진 직함은 많지만 단 하나, 음악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노래를 즐기는 사람.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호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주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요. 미국에서 있기 전에는 또 독일에서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국 떠난 지 20여 년, 그러니까 만 한 19년, 20년 만에 지금 들어왔는데, 독일에서 저는 오페라 전공을 하게 되었고, 또 아울러서 지휘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또 공부를 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주 기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클래식이 대중들로부터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이 끝나고 저희 연주 생활도 하다가 어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또 미국으로 또 건너가게 돼서 미국에서 한 10여 년 있으면서 합창단도 조직을 하고 어린이 뮤지컬 팀도 조직을 하고 또 오페라도 공연을 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부류의 직업들을 가진 분들이 말 그대로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활동하고 또 해마다 한 번씩 정기 연주회와 또 사회봉사 활동 등 많은 활동들을 음악을 가지고 하는 아주 귀한 단체이고 이게 합창의 진정 의미거든요. 여러 소리들이 모여서 합하여 하나 된 또 어울려지는 어떤 하모니를 낸다는 게 이게 합창의 어떤 맛인데 바로 이 분들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의 모토는 겁니다. 즐겁고 재밌게 하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이 시간이 그분들한테도 되게 삶의 스트레스를 또 이 음악을 통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시간이고 저 또한 이분들과 만남으로써 음악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오페라라는 음악 자체가 우리 음악도 아니고 또 언어도 또 틀린 면도 있고 그런데 웃음이라는 코드, 즐거움이라는 코드는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거기에 흔히들 말하는 세계 공통 언어인 음악이 같이 겹해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가는데 거리낌 없이 그리고 오페라의 내용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간단해요. 사랑과 복수 또 아니면은 웃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를 갖다 거기다가 음만 넣어서 만들면 또 다른 오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와 이거 어떤 고품격 하이 퀄리티 무슨 음악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쉽게 다가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우리 합창단이나 또 시민들한테 제공하니까 그분들도 아 이런 거였네 가서 웃고 박수치고 그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되었고 그것을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위에 올라가서 무대에서 같이 배우들하고 할 수 있는 공연이 되니까 와 또 다른 경험이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기쁨들을 이분들한테 심어주니까 다들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리허설이 거듭될수록 이분들이 본인들도 발전되는 모습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하모니라는 거, 서로가 어우러져서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는 악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 건데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때 리코더라든지 하모니카를 부를 때 잘 배우지 않으면 막 삑삑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내는 것처럼 몸도 잘못 배우면은 다들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 몸인데 잘 배우지 못하니까 소리들을 제대로 못 내고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내가 노래가 되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노래방 가면 목이 아팠고 노래만 하면 목이 쉬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노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악기 장인들이 악기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내 몸을 악기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본인들이 느껴지니까 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진주라는 동네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진주는 뭔가 좀 스페셜한 도시인 것 같아요. 해외 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게 남달라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음악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 같고 너무 이 진주라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오페라의 대중화, 이 진주의 조금이나마 어떤 음악이라는 것, 특히 오페라나 아니면 우리 합창 문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 흐름이 좋은 영향력을 진주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퍼뜨릴 수 있는 어떤 귀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화적 흐름, 또 합창 음악의 어떤 저변 확대, 그 길을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아울러서 이 음악을 사랑하는 후학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일어나서 이 흐름이 끊이지 않게끔 갈 수 있게끔 저는 후학도 양성을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합창 음악들, 또 오페라의 문화들, 이런 것들 잘 어우러져서 정말 진주 한가운데 우리 남강이 흐르잖아요. 그 남강이 흐르듯이 그 남강 위에 우리의 음악과 우리 합창과 우리 오페라 모든 통틀은 어떤 그런 음악들이 같이 따라 흐르는 진주가 되는 그런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쉽고 재밌게 그들에게 제가 누리고 제가 알아왔던 이런 음악적인 것들을 알리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오페라라는 것은 결코 격식을 갖춰서 에헤 하고 듣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 음악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무대 위에 있는 사람만 노래하고 무대 위에 있는 사람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호흡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전부터 마당놀이 문화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농악대들도 있었고, 뭐 이런 어떤 신남의 문화가 우리 정서안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오페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K-팝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를 쳐도 되나요가 아니라 박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밥만이 아니라 박수도 먹고 삽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오페라. 이 오페라는 관객이 없으면 뭐 어떤 무대건 그렇죠. 관객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무대와 배우와 관객,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진정한 공연이라는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을 저희 공연장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민들의 발걸음이 무겁다라면은 글쎄요,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의 문턱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크고요. 그 공연장의 문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중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공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간다라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꾼의 입장이 아닌 무대와 배우와 관객,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저는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이런 공연에 여러분들을 불러드리고 싶고, 그래서 같이 공연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너무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같이 즐기는 것 자체가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끊임없이 우리 합창, 더 나아가서는 뭐 노래, 더 크게 봤을 음악, 이 끊임없이 남강의 물줄기를 따라 진주를 휘감아 돌아 나가기를 꿈꿔봅니다.